네,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노현입니다. 많은 분들은 국정원이 대단히 활발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건 제목을 특정한 것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세훈 재판에 제출됐던 검찰 수사 결과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제출됐던 불법 사찰 문건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의 김남주 법률팀장을 통해서 며칠 전에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환경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불법 사찰 플러스 불법 공작 문건이죠. 늘 8건 107쪽을 공개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국정원이 정보 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정이 안 되면 문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일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국정원의 문건 데이터베이스에 청구 단체와 개인의 명칭을 입력해서 나오는 문건 중 국가 안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사찰, 불법 공작은 피해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피해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행동이 어떻게 사찰당했는지 또는 공작 대상이 됐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국가기관이 적법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취득하고 작성하고 분석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만 타당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법리를 내세워서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배째라 수준의 어거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4개월째 국정원의 지극히 소극적인 선택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에서 개입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과거 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마저 자칫 의심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국정원의 특정 요구 때문에 오직 원세훈 재판에 제출됐던 불법 사찰 문건만, 공작 문건만 공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치 사찰과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4년 3월까지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조직 전체가 특정 운운하면서 버티는 이유입니다. 특례법 제정에서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나라 네팔 시민행동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 안보와 무관하게 자행됐던 정치 사찰과 정치 공작 전모를 정권별, 연도별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개인과 단체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 등 국정원 흑역사 과거 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국회와 민주당에 주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특례, 국가기록 폐기 특례, 공소시효 특례 등을 위해서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의 양희석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 정기관과의 접촉이 있어 왔었고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원치 않은 것이었었는데, 가장 많은 접촉이 있었던 데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경우들과 심지어는 지금은 작고하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이다라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라고 그렇게 안부를 묻는, 민간인한테 정보과 형사가 안부를 묻는 이런 전화를 해서 저한테 어머니께서 요즘 뭐하고, 저보고 뭐하고 돌아다니게 나한테 이런 전화가 왔느냐라고 연락을 해오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그때 이후로도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이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또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또 환경현안이 여러 가지 벌어질 때마다 여러 곳에 숨겨가지고 그런 6년의 그런 압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문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종교계 내부에서도 같은 일원 중에 이런 활동을 하는 신부들 때문에 여러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불편한 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꼭 국정원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계통을 통해 압박을 받고 또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단 내에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런 활동하는 종교인들에게 압박을 가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도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정권의 힘을 가지고, 공권의 힘을 가지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마치 옷을 갈아입고 탈바꿈하듯이 새로운 지도층으로 나서서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 사회가 잘못된 면을 제대로 직시하고 고쳐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태를 교훈 삼아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건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세세하게 혹은 또 오류가 있이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수련회 교훈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문화에 대한 비판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문화를 철회하고 4대강 종합정비계획, 즉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역시 시민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4대강 본류가 문제가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천이나 지류가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소력을 얻었고 국민들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사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국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이명박 정부는 불법 사찰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이사장님이셨던 김성훈 이사장님,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김성훈 이사장님이 상임님이셨습니다. 참여를 해주셨는데 상지대에 지자체 감사,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들이대면서 무슨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적인 기관을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활동가, 그 다음에 임원들 집 앞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는 적지 않은 흉흉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사실도 암암리에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이라는 말을 언급을 못하게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이름으로 4대강의 사자도 못 꺼내게 해서 국민적 여론, 국민적 공론을 못하게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활동가들의 이름을 4대강이라고 개명 신청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4대강의 부당함, 4대강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과정들이 낱낱이 보고되고 또 이걸 어떻게 와해시킬 건지 환경단체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을 분열을 시키자라는 것들이 또 문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이들을 이간질시켜서 대응을 못하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 그 다음에 임원 이런 부분들의 사생활도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지금 부산시 후보께서 분명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을 하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인터뷰에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뻔뻔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 그만인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산시장은 지자체장의 후보인 부산시장 후보는 지자체장입니다. 불법을 일상적으로 일삼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지자체장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부산시로서도 매우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던 일들은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이후 큰빛 이끼벌레, 녹조류 창궐 등 4대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누구에게 져야 할지 문건은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고 합니다. 사찰은 했는데 당한 자가 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문건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어디까지 MB정부가 추진하고 졸렬하게 4대강 사업을 급속으로 추진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가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